자, 우리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신 기초 문제 한 문제라 이제 실력 향상 문제, 수능 열기 문제 자 이렇게 쭉 풀어볼 텐데요. 자, 여러분 미리 풀어오신 거 맞으신가요? 네, 혹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공부한 다음에 에이 뭐 30분만 쉬고 나머지 풀어보지 또는 뭐 내일 풀지 뭐 자 이렇게 하루 미루어 두시다가 오늘 선생님 오늘 아직 다 못 풀었어요 하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 짝꿍 중에 선생님 교무실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책상을 나눠 쓰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 선생님은 분명히 일이 정말 많으신데 때만 되면 일이 착착착착 다 되어 있으신 거예요. 중간고사 기간이면 이미 중간고사 문제가 출제되어 있고 기말고사 기간이면 선생님은 막 열심히 출제하는데 이 선생님은 이미 출제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뭐 그냥 하면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관찰했습니다. 그 선생님을 열심히 관찰했는데 그게 바로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미리 조금씩 해놓는 것. 선생님은 스타일이 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확 몰아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 어차피 하루 남았으니까 자 오늘까지는 쉬고 자 내일 힘내서 하자 이런 스타일인데 옆자리 선생님은 그래 오늘 뭐 요거 조금만 더 해놓지 뭐 그렇게 조금이 쌓이니까 나중에 정말 중요할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 선생님도 잘 못하는 거여서 여러분도 꼭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스스로 부끄럽지만 선생님이 이미 경험했으니까 여러분에게 더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요. 자, 이런 거 우리 문제 풀 때, 숙제할 때, 복습할 때도요.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쌓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내신 기출 문제 딱 한 문제 못 풀어봤거든요. 자, 이 문제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문제냐면 간일 열량계에서 물에 염화칼슘을 소량 녹였더니 열량계의 온도가 10도씩 상승했더라. 자, 수용액의 질량은 200g이었고요. 비열은 5줄/g도/일 때, 자, 염화칼슘의 용해 과정에서 발생한 열량은 얼마인가? 자, 물어보죠. 자, 단 용해 과정에서 발생한 열량은 열량계의 용액이 모두 흡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발생하는 열량을 알고 싶으면 자, 열량계에 있는 용액이 얻게 되는 열량만 생각하면 되겠네. 자, 어떻게? 그치, 우리 시멘트 기억나십니까? 자,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자, 근데 우리 비열이 얼마라고 주어져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용액의 비열은 자,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5. 자, 여기에다가 우리 뭐 해주자? 자, 그치. 수용액의 질량 곱해주자. 자, 질량이 얼마? 네, 질량 200이라고 나오죠? 자, 질량 200g.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온도 변화를 봐야 되는데요. 자, 온도 변화 보세요. 10도씨가 상승하였다. 자, 그럼 온도 변화 10도씨. 자, 그러면 우리 단위 사라지고요. 자, 결국, 줄이라고 하는 에너지만 남네요. 자, 열량이 그래서 얼마? 네, 열량이 이만큼이나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쓰면 요거는 선생님이 만약에 서술형 채점이었으면 한 3모 정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킬로줄 나오죠. 네, 단위를 맞춰주셔야 돼요. 자, 우리 줄을 킬로줄로 바꿔줍시다. 어떻게? 1000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10킬로줄, 네, 10킬로줄의 열량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실력 향상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코크스에 열을 가해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었고요. 이를 산화철과 반응시켜서 철을 얻어냈습니다. 자, 우리 이때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지 나 식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산화환원 파트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산화환원과 관련된 걸 물어보겠지만 자, 실전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나한테 무엇을 물어보고 싶지 할 때 힌트 어디에서 얻으시라고요? 네, 보기 보자고요. 자, 보기 기억 산화환원 반응이니 물어보죠. 네. 자, 님,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거 연소 역시 산화환원 반응이었어요. 자, 마지막 환원제. 그쵸. 역시 이 문제는 산화환원 반응과 관련된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탄소가 산소를 얻죠. 일산화탄소가 됐어요. 바로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연소가 불완전 연소였고요. 네, 불완전 연소였고요.
자, 얘네들은 역시 연소 과정이기 때문에 산화, 환원 과정이었죠. 자, 처음에 탄소, 산소, 호돈소 물질이니까 산화수요. 자, 어머나 화합물이네. 산소의 산화수 마이너스 2, 그럼 탄소는 플러스 2. 산화수가 바뀌고 있으니까 네, 얘네들은 산화환원 반응이 맞습니다. 자, 우리 나 과정 볼까요? 자, 나 역시 산화환원의 일종이에요. 자, 얘네들은 여러분이 편한 대로 뭐 산소로 판단하셔도 되고 산화수로 판단해도 되겠지만, 자, 이번엔 한번 산소로 판단해 봅시다. 자, 산화철이라고 했을 때 철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어머, 산소를 잃어버리면서 철 Fe2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산소 누가 받아야죠? 산화환원의 동시성 때문에 누가 받아요?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애들이 그 산소를 받아서 이산화탄소가 되더라. 자, 산소를 잃어버리는 환원 반응이 일어났고요. 산소를 얻는 산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기억 바로 판단되죠. 자, 두 반응이 모두 산화환원 반응이다. 네, 확인했습니다. 자, 니은 가에서 코크스는 불완전 연소된다. 불완전 연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나에서 일산화탄소는 환원제로 작용한다. 자, 여러분 환원제라고 하면 남을 환원시켜주는 대신 나는 뭐가 돼야 돼? 나는 산화가 돼야죠. 내가 산화가 되고 있으니까 아, 얘네들은 환원제로 작용하고 있는 거 맞구나.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2번은 이제 실험인데요. 자, 선생님, 이 실험은 선생님이랑 직접 안 본 것 같아요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실험 나오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우리 한 단계씩 천천히 살펴보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우리 가부터 볼게요. 산화구리를 가열합니다. 자, 산화구리. 자, 이런 애들을 가열을 해요. 자, 이렇게 가열해서 뜨겁게 만든 다음에 어디에다 넣냐면 수소기체가 들어가 있는 시험관에 넣었대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수소기체랑 반응을 하겠구나. 자, 그럼 반응에서 무엇이 생기는지 봐야겠죠. 자, 산화구리가 붉은색의 구리로 바뀌었습니다. 산화구리가 붉은색의 구리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누가 없어져야 돼요? 산소가 없어져야 되네. 자, 그 산소 누군가 받았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힌트 그림을 잘 봤더니 이 안에 원래 없던 애가 생겨요. 누구? 물방울, 즉 H2O가 생겼다고. 자, 이 H2O는 수소 기체에 있던 수소가 산소를 받아서 생겨났구나. 찾으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찾으셨으면요,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해결되실걸요. 자, 기억 봅시다. 수소는 산화제이다. 자, 산화제, 환원제. 자, 이런 거 판단하려면 누가 산화가 됐고 누가 환원이 됐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산화구리에 있던 산소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자, 이런 애들 우리 환원이라 했죠. 자, 그러면 그 산소를 수소가 받았어요. 자, 산화됐습니다. 자, 수소의 입장에선 내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켰습니다. 그쵸? 남을 환원시켰으면 얘네들은 환원제죠. 자, 니은. 자, 반응에서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맞고요. 자, 디귿 반응에서 화학식은 지금 두 개 똑같나요? 그쵸, 똑같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너무 쉽게 우리 금방 해결했어요. 니은과 디귿 4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4가지의 분자를 주었는데 사실 이것만 봐서는 뭘 물어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일단 문제도, 자, 다음은 4가지 물질의 화학식이다. 자, 이 4가지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 그냥 기억부터 차근차근 보면 되겠다. 자, 기억 봤더니 자, 수소의 산화수는 모두 플러스 1이다 물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수소가 존재하고 있는 이 두 물질 봐야겠네. 자, 두 물질을 보면 수소와 산소, 화물이죠. 자, 이때 수소는 산화수 플러스 1. 자, 이런 애가 2개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산소는요? 그쵸, 우리 더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자리가 2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자, 황산입니다. 역시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는 수소가 2개 있고요. 자, 산소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는 애가 4개가 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얘네들 다 더해서 0 되려면 황이 플러스 6의 산화수를 가져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2개 모두 산화수는 플러스 1이다. 네, 기억 해결됐습니다. 자, 그럼 니은 볼게요. 자, 산소의 산화수. 자, 이번엔 산소도 물어보고 싶네. 그럼 산소 볼게요.
OF2. 자, 여러분 이 물질은요. 선생님이랑 연습할 때도 보긴 했지만 네, 조심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되는 물질이에요. 자, 플로우린은 항상 얼마? 그치, 플로우린이 전기음성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 1. 자, 이런 애가 두 개 있으니까 산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2. 자, 산소와 탄소가 결합하고 있을 때는요. 마이너스 2의 산화수 두 개. 자, 그러니까 탄소가 플러스 4. 자, 그러면 산소라고 하는 애는요. 자, 플로우린과 결합했을 땐 플러스 2도 됐지만 자, 일반적으로 자, 대부분은 마이너스 1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의해야 되는 거 하나 더 있었어요. 과산화물. 네, 과산화물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1도 갔을 수 있더라. 자, 그럼 결국 이 네 가지의 분자에서 자, 산화수는요. 그치, 총 3가지 종류가 나왔습니다. 플러스 2,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 디귿 같이 살펴볼까요? 자, OF2에서 공유전자쌍은 플로우린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플로우린이 마이너스 1이고 산소가 플러스 2라고 하는 이유, 왜 그랬는지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설명해 드렸는데, 그쵸, 플로우린이 전기음성도가 더 커서, 자, 전기음성도가 더 크니까 공유전자쌍 플로우린이 더 많이 끌고 가는 거 역시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5번 체크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기까지는 할만하세요? 네, 선생님이 봤을 때도 우리 4번 정도까지는 일단 우리 첫 번째 페이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화환원의 기본적인 개념, 정의랑 관련돼 있던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산화환원 반응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산화환원 기준 정의 몇 가지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첫 번째, 우리 산소에 의한 거 공부했었고요. 두 번째, 그렇죠, 우리 전자에 의해서도 판단했어요. 세 번째, 바로 산화수를 가지고도 판단했습니다. 자, 산화환원 판단할 때 선생님 산소가 안 보여요. 선생님 전자 이동이 잘 안 보여요 하시면 적극 권장해 드리는 판단 방법은 산화수예요. 우리 산화수로 합시다. 자, 그럼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상처에 과산화수 소수를 바르면 거품이 생성된다. 자, 그러면 이때 과산화수소, 수소의 산화수 플러스 1 이런 애가 두 개 있고요. 자, 산소는 그럼 마이너스 1짜리가 두 개 있어야 더하면요. 자, 물분자네요. 자, 이제 우리 물분자는 뭐랑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산소, 오케이, 호단수 물질요. 산화수 바뀐 애들 있나요? 산화수 바뀌었죠. 마이너스 1이라고 했던 애가 마이너스 2 또는 0으로 바뀌었습니다. 산화수 바뀌었으니까 산화환원 반응. 자, 알루미늄과 산화철을 가열해서 철을 만듭시다. 자, 보세요. 호던소 물질이죠. 산화수요. 오케이. 산소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있습니다. 자, 더했을 때 0이 되려면요. 철은 플러스 3가 얘네들이 2개 있구나. 자, 얘네들이 반응했어요. 어머나, 산소를 누가 얻어요? 그쵸, 알루미늄이 얻었죠.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있었는데요. 자, 플러스 3, 자, 2개 이렇게 되어야 됐을 때 0이 되겠다. 그럼 마지막 철, 호던소 물질이니까 산화수 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산화수가 바뀌고요. 좀 더 간단한 방법, 아, 산소가 이동을 했구나. 산소를 잃어버리고 산소를 얻었구나. 네, 산화환원 반응 역시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디귿 볼게요. 우주선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산화 리튬을 사용을 한대요. 자, 이런 반응 보셨어요? 자, 익숙치는 않겠지만 우리 일단 아는 거에서 최대한 유추를 해보면 염기일 것 같죠. 자, 염기랑 산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얘네들은 아마 산염기 중화 반응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산염기 중화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얘네들이 산화환원 반응인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맞아, 우리 산화수로 판단해 보자고요. 자, 1쪽입니다. 자, 플러스 1이죠. 자, 산소 마이너스 2. 자, 더했을 때 0 되려면 수소 산화수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2짜리 산소가 2개 있으니까 탄소는 플러스 4고요. 자, 얘네들 자, 탄산 리튬 보자고요. 자, 역시 1쪽 원소니까 플러스 1짜리가 2개 있죠. 자, 마이너스 2짜리 산소가 3개 있습니다. 그럼 탄소는요, 플러스 4가 돼야죠. 자, 우리 물은 워낙 많이 했으니까, 자, 1짜리가 2개, 마이너스 2가 하나. 산화수 바뀌네, 있다, 없다? 없더라. 자, 산화수가 안 바뀌었으면 얘네들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더라. 자, 그럼 이 반응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사실 디귿은요, 산염기 중화 반응이었어요. 자, 여기 이 정도 판단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5번도 똑같은 문제죠. 자, 5번도 뭐 하세요? 라고 하냐면 이산화환과 관련된 화학 반응식 2개 주고요. 보기에서 산화수, 산화제, 환원제 물어봐요. 그치? 결국 산화수 한번 계산을 해서
판단해봐라. 자, 그럼 판단해보면 되죠. 자, 마이너스 2자리가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4여야죠. 자, 플러스 1자리가 2개 있네요. 그럼 화는요, 마이너스 2예요. 자, 처음 보는 물질이라고 겁먹을 필요 없이 아는 애들로부터 적용해 나가자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실 이거 선생님이랑 개념할 때 했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물의 산화수 그리고 황호던수 물질이니까 0이더라. 산화수 바뀐 애들이 있나요? 네, 산화수 바뀐 애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황이라고 하는 애들이 산화수가 플러스 4, 마이너스 2였는데요. 0으로 바뀌었어요. 산화환원 반응이죠. 자, 나도 마저 확인해 볼게요. 자, 얘네들 우리 위에서 바로 했으니까 산소, 호던소 물질 산화수 0, 마이너스 2자리가 3개 있습니다. 그럼 황의 산화수는요, 플러스 6이어야죠. 산화수 바뀐 애 있습니까? 네, 황이랑 산소 둘 다 바뀌었습니다. 역시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 기억부터 판단할게요. 가에서 황의 산화수는 2가지이다. 가에서 황의 산화수는요, 플러스 4, 마이너스 2, 0, 총 3종류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럼 니은 볼게요. 나에서 황의 산화수는 증가합니까?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맞는 보기. 디귿, SO2, 가에서는 산화제, 나에서는 환원제로 작용한다 라고 하는데, 자, 그럼 우리 가부터 봐야지. 자, 가에서 황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황이라고 하는 애는 플러스 4에서 0으로 산화수가 감소했습니다. 산화수가 감소해요. 그럼 얘 무슨 반응했다? 환원 반응을 했다. 자, 내가 환원을 하려면 남을 무엇을 시키자? 산화를 시키자. 자, 다른 물질을 산화시켰습니다. 산화제 맞죠? 자, 그럼 놔볼까요?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나 뭐 했어요? 그치, 산화됐어요. 내가 산화되려면 남을 환원시키자. 자, 그래요.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 우리 환원제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디귿도 맞는 보기였고요. 이렇게 반응에 따라 산화제도 됐다, 환원제도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들 우리 뭐라고 했었냐면 이런 거를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의 상대성, 산화제, 환원제의 상대성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몸풀기를 충분히 해봤으면요. 이제 그 다음 6쪽부터는 선생님 조금 어려웠어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우리 이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다음은 은희 진한 질산과 반응할 때 화학식입니다. 일단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은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선생님은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완성돼 있지 않으면 되게 불편해요.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래서 얘네들을 맞춰볼 건데 선생님이랑 맞추는 방법 2가지 연습했습니다. 선생님이랑 내신기초 문제에서도 하셨는데요. 자, 첫 번째, 양변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자, 우리 2번째, 산화수법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둘 중에 무엇을 이용해야 될까라고 하는 건 보기를 가지고 판단을 해볼 건데 보기에서 산화제 판단 여부를 물어보죠. 그럼 어차피 우리 산화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럴 바에야 자, 처음부터 산화수법으로 맞춰보자. 자, 호던소 물질 산화수 0, 마이너스 2짜리 산소가 3개 있고요.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오케이 플러스 5. 자, 플러스 1가의 양이온 플러스 1, 1가의 양이온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2자리가 2개 있습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 4가 돼야지. 자, 그럼 마지막 플러스 1자리가 2개. 그럼 산소는 마이너스 2. 산화수는 일단 금방 판단됐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애를 봐야 되냐면 산화수가 바뀌는 애들을 봐야 돼요. 일단 이거. 자, 은이라고 하는 애는 0에서 플러스 1로 산화수가 증가했습니다. 내가 산화수가 증가했다는 건 누군가 산화수가 감소해야지. 자, 증가하는 값과 감소하는 값이 서로 같아져야 된다. 이게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 그래요. 그러면 플러스 1 증가하는 애가 하나 있다. 자, 산화수가 1만큼 증가했더라. 자, 그럼 누구는 산화수가 1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누가 감소하냐면 자, 질소가 플러스 5에서 플러스 4로 산화수가 감소합니다. 얼마만큼? 1만큼 감소하죠. 자, 그럼 이런 애들이 하나가 있어야 증가하는 산화수, 감소하는 산화수가 똑같겠네. 자, 그래서 반응에 참여해서 자, 산화수가 바뀌는 질소의 개수도 한 개 딱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산화수까지 다 판단했으면요. 그 다음 단계는 어렵지 않아요. 이제 남은 원소들의 개수만 맞춰주면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우리 개수 맞춰보자고요. 자, 우리 반응 전에는요. 반응 전엔 산소가 자, 여기에
3개 있죠. 이온 하나에 산소 3개, 이런 이온이 하나. 그럼 반응 후에도 산소가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어머나 여기 산소 2개 있네. 그럼 나머지 하나 어디로 와? 여기로 와야겠네. 자, 여기로 오려면 수소가 같이 있어야 돼요. 수소가 몇 개요? 2개요. 그럼 반응 전에도 수소는 2개가 있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맞추시면요. 우리가 산화수법으로 화학 반응식 맞춘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것만 기억하자. 증가하는 산화수, 감소하는 산화수가 같도록만 해주자. 자, 그럼 기억 볼까요? Ag, 은은 산화제이다. 내가 산화됐어요. 내가 산화되려면 남을 환원시키자. 자, 그러니까 환원제지. 자, A는 1이고요. 자, B는 2, 1 더하기 2, 3입니다. 자, 1 더하기 1, 2예요. 자, 그럼 3이 2보다 큰 거 맞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보기. 자, 그럼 디귿 마지막으로 볼까요? 은 1몰은 얘네 몇 몰과 반응하니? 이거는 우리 1단원에서 했던 거. 화학 반응식의 개수 비는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의 몰수 비더라. 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자, 개수비가 1대 1이에요. 그럼 1몰 반응할 때 얘네들도 1몰 반응해야 되겠더라. 자, 그래서 디귿이 틀린 보기가 되겠죠. 맞는 답은 니은 2번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7번입니다. 자, 여러분 7번은요. 별표 2개 해주세요. 선생님이랑 얘네들은 개념할 때는 자세히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로 최대한 유추는 해볼 수 있어요. 어려우셨죠? 괜찮아요. 네, 이거 원래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지금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뒤쪽에서 신유형 수능열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비슷한 유형이 반복해서 나왔거든요. 자,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 자, 지금 집중해서 같이 봅시다. 자, 실험. 금속 A를 철에 부착시켜서 소금물에 넣었더니 철이 부식되지 않았습니다. 자, 나 같이 볼게요. 자, 나에서 봤더니 금속 B를 철에 부착시켜서 소금물에 넣었더니 철이 부식되었어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알아야 뭐 부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되겠죠. 자, 사실은 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자, 철이 있고요. 철과 자, 금속 A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소금물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철이 부식이 안 됐다고 하죠. 철이 부식이 안 됐다는 건 철이 산화가 안 됐다는 것. 자, 철이 산화가 안 됐다는 거는요. 다른 애가 나 대신 산화가 됐다는 거죠. 철 대신. 자, 누구였냐면 그게 금속 A였던 거예요. 자, 금속 A가 철보다 반응성이 더 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반응성이 크다는 건 산화가 잘 된다. 자, 그래서 금속 A가요. 자, 이렇게 자기네가 산화가 됐던 거예요. 자, 산화가 되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전자를 철한테 넘겨줍니다. 아, 철, 네가 이 전자 좀 받아줄래? 라고 하고 전자를 철한테 넘겨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철, 이가음이온, 철 3가음이온 이런 음이온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자,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양이온이 되지 전자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철한테도 제가 나한테 전자를 넘겨줘서 고맙기는 한데 내가 직접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신 내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이 전자를 받을 수 있는 애한테 한 번 더 전자를 넘겨줍니다. 자,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물속에 들어가 있던 산소예요. 자, 그래서 물과 산소와 이 전자가 반응해서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비커 가에서는 자, 철이 부식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아무 반응도 안 일어나던 게 아니라 실제로는 누가 산화되고 있다고요? 금속 A가 산화되면서 그 전자를 넘겨서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산소한테 넘겨주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가에서 봐야 되는 반응입니다. 그럼 우리 나에서 볼게요. 이번엔 나. 자, 이번에 금속 B를 철에 부착시켜서 소금물에 넣었더니 철이 부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엔 철과 금속 B를 넣었더니 철이 부식됐대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반응성이 철이 금속 B보다 컸던 거야.
그래서 철이 먼저 산화가 됩니다. 자, 철이 산화되면서 전자를 내어놔줘요. 자, 이 전자 그러면 누구한테 넘겨주니? 바로 자기랑 붙어있던 금속한테 넘겨줘요. 근데 우리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금속이라고 하는 애는 전자를 못 받거든요. 아,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전자 내가 내 주변에서 전자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애한테 또 넘겨줄게. 이렇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죠? 그치, 바로 물속에 녹아 들어가 있던 산소였죠. 자, 그래서 이 산소가 전자를 받으면서 자, 우리 가에서와 똑같은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질문 하나만 할게요. 질문 하나만. 그럼 가와 나에서 언제 철의 부식이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치, 뭐 여기에서 부식이 일어났고 여기에서 안 일어났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부식이 더 빠르게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철이 자기보다 반응성이 더 작은 애와 결합하고 있으면요, 전자를 막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부식이 빨라져요. 하지만 철이 자기보다 반응성이 더 큰 애랑 결합을 하면 오히려 A로부터 전자를 막 받아왔죠. 그래서 부식이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정말 잘 이해하신 거예요. 7번 문제는요, 꼭 선생님이 별 지금 2개나 붙여드렸어요. 꼭 별 2개 하시고 나중에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억, 가에서 A가 산화되었다. 네, A가 산화되었습니다. 자, 니은 A는 B보다 산화되기 쉽다. 자, 우리 반응성 한번 비교해보면 A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B였죠. 반응성이 크다는 게 바로 산화되기 쉽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디귿, 가와 나에서 환원되는 물질은 같다. 자, 누가 환원이 됐냐면, 자, 바로 물속에 녹아 들어가 있던 산소라고 하는 애들이 전자를 받아서 산화수가 0에서 마이너스 2로 0에서 마이너스 2로 산화수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원되는 물질은요, 네, 둘 다 산소이더라, 맞더라. 네,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우리 8번 문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8번도 실험 문제였어요. 자, 8번도 실험 문제여서 여러분이 만약에 평소에 실험에 좀 관심이 있고, 자, 천천히 차근차근 보는 연습을 했으면 쉬웠겠지만, 자, 혹시 아직 그런 연습이 좀 부족하다?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볼게요. 자, 별표 하나 해주세요. 자, 어떤 문제였냐면 이번에는 자, 서로 다른 조건에서 철이 어느 정도 녹쓰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자, 가는요, 철못을 그냥 물에다 퐁당 담궈놨어요. 자, 그러면 이 철이 녹쓰는데 누가 영향을 미치냐면 물에 담궈놨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영향을 미치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오픈해놨죠?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 철이라고 하는 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도 지금 충분히 맞닿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B 보세요. 자, B를 봤더니 철못을 그냥 시험관에다 넣고요. 심지어 여기 건조제를 넣어놨습니다. 건조제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H2O를 확 다 없애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을 다 없애겠습니다. 자, 물의 영향을 없애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 여기 열려있는 관을 통해서 산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산소의 영향만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얘는 뭐냐면요. 선생님 물을 끓였어요. 여러분, 물을 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안에 녹아 들어가 있던 산소가 슉 줄어듭니다. 자, 물을 끓이게 되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산소의 양이 확 줄어들게 되고요. 심지어 이 위에다가 식용유를 올려서 산소가 추가적으로 물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산소가 없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대신 물은 물 분자는 남아있는 거지. 자, 바로 이렇게 각 시험관에서 철이 녹쓰는데 어떤 애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을 하셨으면요. 이것만 판단됐으면 나머지 보기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보기 볼게요. 자, 기억. A와 C로부터 철이 녹슬 때 수분이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자, 여러분 수분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으면 언제는 수분이 있다가 언제는 수분이 없다가 이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수분이 있다가 없다가 그치? A와 B를 비교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니은 보겠습니다. A에서보다 B에서 철의 녹슨 정도가 더 적은 것은 B에서는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 이 두 개를 비교했더니 B에서 녹이 더 적게 슬었다. 왜? 수분이 없으니까. 오케이, 니은은 맞는 보기구나. 자, 디귿. 위 실험을 통해서 선박에 아연을 부착해서 부식을 방지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일단 얘는 틀린 표현이고요. 자, 선생님이랑 이거 언제 공부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선생님이랑 언제 공부했냐면, 자, 이렇게 큰 물질, 자, 덩치가 큰 애들을 부식을 방지시키는 방법으로 금속의 반응성을 이용합니다. 해서, 자, 우리 주유소 지하 탱크, 기름 탱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공부했었습니다. 기억이 뭔가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네, 자, 얘네들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배. 큰 배. 네, 배. 자, 누가 봐도 배죠. 자, 여기에다가 아연 조각을 붙여요. 자, 왜 아연 조각을 붙일까라고 하는 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죠. 자, 왜 붙이니? 바로 아연이 철보다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자, 여러분, 반응성이 더 큰 금속이 더 작은 애와 붙어 있다. 그럼 누가 먼저 산화된다고? 그치, 반응성이 큰 애가 먼저 산화된다고요. 자, 아연이 먼저 산화됩니다. 자, 아연이 먼저 산화되면서 아연 이온이 되고요. 전자가 뿅 나오네. 자, 이 전자 어디로 갈까? 자, 물음표. 방금 전에 봤는데 우리 2점 문제에서 자, 이렇게 나오는 전자는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그치, 나랑 붙어있던 또 다른 금속한테 넘어간다고요. 철한테 넘어간다고요. 자, 근데 물론 이 철이 전자를 받아주지 못하니까 자, 자기 주변에서 전자를 받을 수 있는 애한테 또다시 한번 토스는 하겠지만 철의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아연이 없었으면 내가 전자를 줘야 돼. 내가 산화가 돼서 전자를 줘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지금 전자를 퐁퐁퐁퐁 공급해줘요? 아연이 전자를 퐁퐁퐁퐁 주고 있더라. 아, 철은 부식이 덜 되겠구나. 오케이. 네, 자, 바로 이렇게 철에다가 선박에다가 아연 조각을 붙이는 거는요. 이렇게 산소 또는 물을 차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금속의 반응성을 이용한 방법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이 틀린 표현이었습니다. 어려우셨죠? 네, 선생님도 알아요. 자, 7번이랑 8번은요. 자, 실험이었고 실험에다가 좀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어려웠어요. 자, 어려웠지만 선생님이랑 지금 공부하셨으니까 꼭 표시하시고 복습하시고 나면 100%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번에는 9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다음은 산성비와 관련된 실험입니다. 자, 반응입니다. 자, 간은요, 삼산화황이 빗물에 녹아서 황산을 만들었고요. 자, 일산화질소가 공기 중에서 반응했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빈칸이 마음에 안 들죠?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만족시켜 주려면요, 여기 O2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산화질소가 빗물에 녹아서 질산을 생성된다. 자, 이게 마지막 반응이었습니다. 무엇이 물어보고 싶니? 나한테 뭐 물어보고 싶니? 라고 해서 봤더니 아, 산화환원 반응을 일단 판단하래요. 자, 그러면 산화환원 뭐 산화수 정도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볼게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산화수를 가지는 애들이 3개 있고요. 그럼 플러스 6이 돼야죠. 이제 물은 뭐? 그치? 자, 수소 플러스 1자리가 2개 있고요. 마이너스 2자리가 4개 있습니다. 자, 그럼 황은 플러스 6이 돼야 다 더하면 0이 되겠더라. 산화수 바뀐 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그래서 얘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자, 그럼 나 볼게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플러스 2. 호전소 물질 0. 자, 마이너스 2자리가 2개. 자,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4. 산화수 바뀐 애 있니? 네, 질소는 산화수가 증가했고요. 산소는 산화수가 감소했습니다. 잘 찾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 나는 산화환원 반응 맞구나. 마지막 다 볼까요? 마이너스 2자리가 2개 있죠. 자, 그러니까 질소 플러스 4. 물은 플러스 1자리가 2개 있으니까 산소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하나. 자, 마이너스 2자리가 3개. 다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질소가 플러스 5. 자, 여기 산소 마이너스 2, 질소 플러스 2. 여러분 산화수 바뀌는 애 있나요? 그쵸? 원래는 질소가 플러스 4였는데요. 질소가 플러스 5도 되고 플러스 2도 됐습니다. 산화수가 바뀌었죠. 산화환원 반응이라고요. 자, 그럼 우리 가나다 중에서 산화환원 반응은요, 2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기억이 맞는 복입니다. 자, 니은 A는 O2예요.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 맞춰줬고요. 자, 디귿 다해서 질소의 산화수는요,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2. 자, 세 종류인 거 바로 판단됐죠? 자, 그래서 5번이었습니다. 자, 이런 화학 반응식은요, 산화환원 반응을 판단하는 건 자, 무엇을 기준으로 하자? 그치. 산화수를 가지고 하자. 자, 이제 뭐 여러분도 자신감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산화수는. 자, 이번에 10번. 다음은 3가지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가스가 연소해서 국이 끓어요.
일단 우리 뭐 연소라고 하면 산소랑 결합하는 거, 그쵸? 그러면 얘는 산화환원 반응이겠구나. 자, 일단 여기까지는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여름철 마당에 물을 뿌리면 물이 증발해서 시원해진다. 자, 여러분 물이 증발.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로 되려면 주변에 있던 열을 슉 하고 이렇게 흡수해서 증발하는 거죠. 이건 바로 두 번째. 자, 그럼 디귿. 묽은 염산과 묽은 염산. 수산화나트륨을 반응시킵니다. 여러분 이제 얘는 알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치?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산염기 중화 반응이더라. 자, 그러면 중화 반응일 땐 열이 뿜뿜뿜뿜뿜뿜 밖으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공통점, 바로 열의 출입이구나. 자, 가스가 연소한다. 산화하면서 무엇인가를 끓여내요. 그럼 밖으로 에너지가 퓨 나와요. 얘네들 발열이구나 라는 거고, 자, 얘네들 증발하려면 밖에 있는 열을 흡수해야 됐죠? 흡열 반응. 자, 중화 반응이 진행되면서 열이 나왔습니다. 얘네들 발열 반응이네요. 그러면 결국 기억 바로 해결됐죠. 발열 반응이다. 두 개요. 자, 니은 산화환원 반응은요. 자, 우리 산화환원 반응, 연소라고 하는 건 일단 산화환원 반응이었죠. 오케이. 니은은요, 화학 반응은 아니에요. 상태가 변했으니까 얘는 물리 변화, 산화수 변화 없습니다. 자, 우리 디귿은요, 역시 산염기 중화 반응이어서 산화수 변화가 없습니다.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자, 물 플러스 1짜리가 2개, 마이너스 2. 자, 일가양이온, 일가음이온. 산화수 변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산화환원 반응은 기억 하나라고요. 자, 그럼 디귿, 알자이온 반응식은 우리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알자이온 반응식. 자, 산에서 수소이온이 나오고요. 자, 염기에서 뭐 나오고? 염기에서 수산화이온이 나오고. 자, 얘네들이 반응을 해서 자, 새로운 성질의 물질, 물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냈습니다. 화학 반응식 똑같은 거 확인되셨어요? 자,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였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요,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랑 오늘 제일 첫 번째 문제로 풀었던 바로 그 문제거든요. 기억나세요? 났으면 좋겠는데. 그치?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철수는 질산 암모늄이 물에 용해될 때 흡수하는 열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 다음과 같은 실험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간이 열량계에 물을 절반 정도 채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 질산 암모늄 10g을 넣고요. 완전히 녹입니다. 자, 적게로 저어가면서 용액의 최저 온도를 측정을 하고요. 자, 바로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이 알고 싶다? 흡수하는 열량. 그래요. Q를 알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Q는 얼마? Q는 시멘트. 자, 시멘트. 오케이, 다 외웠어요. 자, 그러면 이때 C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C는 비열이었죠. 네. 자, 여기 안에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을 뭐라고 하자? 발음에 주의해서 계라고 얘기하자. 자, 바로 그 계라고 하는 게 수용액인데 얘네가 열을 흡수한다고. 그럼 얘네들의 비열, 수용액의 비열을 알아야 하죠. 그런데 수용액의 비열에 대한 정보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럼 우리 추가로 요청을 해야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요 추가로 알아야 되는 게 수용액의 비열이라고 하는 항목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량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때 질량은 뭐냐면 이 용액 전체의 질량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한테 물이 몇 g인지 안 알려주고요. 그냥 거기에다 10g을 추가로 넣겠다. 그럼 내가 전체 질량을 알고 싶으면 누구의 질량을 추가로 알면 된다? 물의 질량을 추가로 알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자, 그럼 마지막. 이거 델타 T는 온도 변화였어요. 처음 온도와 나중 온도의 이 차이를 이용을 해서 Q를 구했는데, 자, 우리는 나중 온도를 측정을 했지만 처음엔 온도를 측정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자, 사실 이렇게 하면 실험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처음에 온도를 측정하고 나중 온도를 측정을 해서 그 차이값을 구해야겠더라. 반응적 물의 온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많은 정보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넘어가 볼게요. 자, 12번은 뭐냐면 바닷물에서부터 금속, 마그네슘을 얻어내는 반응이라고 해요.
좀 신기하죠? 선생님도 이 문제 풀면서 아, 이렇게 해서 금속 마그네슘 얻어내는구나. 와, 신기하다. 막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옛날에 공부할 때 국어를 좋아했습니다. 국어, 특히 비문학을 좋아했는데 비문학을 보면요, 여러분 막 이것저것 정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수학에 대한 정보, 뭐 과학에 대한 지문도 나오고, 뭐 사회 문화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래서 왠지 비문학을 공부하면 좀 똑똑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괜히 뭔가 하나 알게 되는 것 같아서. 12번도 전 선생님은 그냥 그렇게 봤어요. 선생님도 이 반응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서 아, 이런 반응들이 있구나. 자, 대신 이 반응들을 내가 알고 있던 내용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바로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선생님 방금 여러분에게 고백했듯이 처음 보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서 보기를 봤어요. 자, 발열 반응 물어보죠. 산화하는 반응 물어보고요. 산화수 물어봅니다. 아, 일단은 내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중에서 산화수에 대한 정보,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처음부터 살펴볼게요. 자, 마이너스 1자리가 2개 있으니까 마그네슘 플러스 2죠. 자, 칼슘 이가 양이온, 산화이온 이가 음이온. 자, 플러스 1자리가 2개 있으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2. 자, 그런데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 그대로죠. 수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얘네들의 산화수 그리고 곱하기 2. 얘네를 다 더해야 0이 되는 거. 그럼 산소는 마이너스 2, 수소는 플러스 1이 돼야 되겠다. 자, 칼슘 플러스 이가 양이온, 자, 마이너스 1가 염화이온 2개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반응에서 여러분 혹시 보이세요? 산화수가 바뀌는 것? 일단 선생님은 안 보여요. 자, 그러니까 우리 가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 나 살펴볼게요. 나는요, 여러분이 좀 더 쉽게 판단되셨을걸요? 선생님, 수산화이온 있고요. 염산 있습니다. 염기산, 그쵸, 중화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됐고요. 자, 각 물질들의 산화수를 한번 판단을 해보면요. 그쵸. 역시 여러분 산화수가 바뀌는 물질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럼 얘도 산화환원 반응은 아니죠. 그럼 마지막 다는 무슨 반응인지 봤더니 어머나, 금속 마그네슘이 만들어졌네. 그리고 염소 기체가 만들어졌네. 산화수가 바뀌었네. 산화환원 반응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 이 가나 다 반응 중에 산화환원 반응은 몇 가지? 한 가지 다구나. 니은 판단됐습니다. 그럼 가나다 중에서 산소의 산화수는요, 산소가 갖고 있는 모든 산화수들을 판단을 해봤더니요, 얘네들은 무조건 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한 종류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판단하면 되죠. 나는 발열 반응이다. 예, 산, 염기, 중화 반응 무엇이 나온다? 네, 중화열이 나와야죠. 자, 그럼 중화열 나오는 발열 반응이다.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는 이렇게 반응을 했대요. 선생님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직접 해보진 않고 동영상 사이트에서 열심히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는 봤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빛이 이쁘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금속 나트륨과 염소 기체를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금속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염소 기체를 넣었더니 자, 불빛이 발생을 하면서 반응을 하더라. 자, 일단 나트륨,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죠. 이 전자 누가 받아? 그치, 염소 기체가 받아요. 자,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에 의해서 전자를 내어놓으면 전자를 받아야 됩니다. 전자 2개 받으려면요, 전자 2개를 뺏어와야죠. 자, 이게 바로 진행되는 산화환원 반응이고요. 전자 2개 내놓고 2개 사라졌다. 자, 그래서 결국은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해서 NaCl, 염화 나트륨을 만들어내는 반응이었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발열 반응이다. 자, 우리 여기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불꽃을 내면서 격렬히 반응했다. 불꽃, 빛 에너지, 자, 에너지 방출 팡팡팡, 발열 반응 기억. 자, 나트륨, 금속 양이온이 되면서 산화되고 있죠. 자, 디귿 전자는 염소에서 나트륨으로 이동한다.
나트륨에서 염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 니은 3번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뻔히 아는 반응을 조금 자료의 형태만 다르게 해서 제시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겁먹지만 않으면 여러분 다 푸실 수 있다고요. 자, 14번입니다. 자, 그림은 황산구리 수용액에 금속 A를 넣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요. 여러분 황산구리 수용액이에요. 자, 이 안에는 구리이온도 존재할 거고요. 황산이온도 존재하겠죠. 오케이.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다 금속 A를 넣자. 확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봤더니 구리이온이 하나가 자, 이렇게 금속으로 되려면 전자를 받아야 돼요. 그 전자 누가 주겠니? A라고 하는 애들이 오케이 양이온으로 되면서요. 산화되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자, A라고 하는 애는요, 결국 산화된 거예요. A라고 하는 애들은 여기다 써볼까요? 자, A는 이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어놨고요. 이 전자를 누가 받아? 그 수용액에 녹아있던 구리 이온이 받아. 그래서 구리로 바뀌었습니다. 2개 내놓고 2개 받았죠. 산화하는 반응의 동시성이라고요. 자, 그래서 전체 반응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금속 A랑 구리 중에 누가 더 산화되기 쉽다? 그치, 산화된 거 바로 A였습니다. 그래서 A가 구리보다 산화되기 쉽다. 기억이 맞는 보기예요. 자, 니은 볼까요? 반응에서 수용액 속의 양이온수는 증가한다. 하나 나오고 하나 사라졌잖아요. 자, 그럼 양이온수는 일정해야죠. 자, 그럼 디귿 A 황산 A 수용액에 구리를 넣으면 자, 구리가 산화된다. 우리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기억? 반응성은 A가 구리보다 크다. 그럼 반응성이 큰 애가 무엇으로 존재해야 된다? 양이온으로 존재해야 되더라. 자, 근데 이미 이 상태에선 양이온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굳이 더 반응을 할 필요가 있나? 굳이 더 반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요. 우리 기억만 맞는 보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15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15번 철의 부식과 관련된 화학 반응식 가와 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가는요 철이 산소를 얻어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가 철 양이온이 자, 3가 철 양이온으로 가는 과정까지 쭉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한테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역시 보기로 확인할게요. 가나에서 산소는 모두 산화제이다. 전자가 이동한다. 자, 생성물에서 철의 산화수는 등등등 결국 산화수, 산화환원 자, 이런 거 물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뭐 하자? 산화수 판단하자. 자, 호던소 물질. 자, 과감하게 산화수 0. 자, 산소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있어요. 자, 그럼 플러스 3짜리가 2개 있어야 더했을 때 0이 되겠죠. 자, 나와보겠습니다. 이가 양이온 산화수 플러스 2. 호던소 물질 0. 1가 양이온 플러스 1이에요. 3가 양이온이에요. 자, 그리고 1짜리가 2개. 그럼 마이너스 2. 다 찾았다. 이렇게 쉬울 줄이야. 자, 그럼 가와나에서 산소는 모두 산화제로 된다. 반응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산소를 볼게요. 산소라고 하는 애를 봤더니요. 산화수가 0에서 마이너스 2로 0에서 마이너스 2로 산화수 감소했습니다. 뭐 된 거예요? 환원된 거죠. 내가 환원되려면 남을 산화시키자. 산화제입니다. 자, 니은 가에서 전자는요. 산소에서 산소에서 철로 이동한다. 보자고요. 철 0에서 플러스 3 산화됐죠. 전자를 잃어버렸다고요. 0에서 마이너스 2 환원됐죠. 전자를 얻었다고요. 자, 그럼 철이 전자를 주고 누가 받아? 산소가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는요. 철에서부터 산소로 이동을 했다. 이게 보다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럼 디귿 생성물에서 철의 산화수는요. 가와 나에서 같다. 가 플러스 3, 나 플러스 3. 오케이. 자, 그래서 맞는 답 기억과 디귿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6번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요. 심지어 아래에서 무엇을 묻는지 보기도 전에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요? 그쵸, 우리 산화수 맞춰줘야죠. 얘네들 반응 계수 맞춰줘야죠. 자, 우리 반응 계수를 좀 맞출 건데요. 우리 산화수법을 이용해서 한번 반응 계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산화수 판단하셔야 돼요. 1조 건소 플러스 1. 자, 산소 마이너스 2가 4개. 자, 다 더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오케이 플러스 7.
자, 수소 플러스 1, 염소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1가약 이온이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자리가 2개 있어요. 그럼 플러스 2. 자, 물 분자는 이제 금방 나오겠네. 호돈소 물질. 이거 금방 나오죠, 이제.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산화수법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따단, 뭐부터? 산화수 판단하자. 판단했죠? 자, 그럼 두 번째 단계, 뭐 해야 돼요? 그치, 산화수가 바뀌는 애들 찾자. 자, 산화수 바뀌는 애들 찾으면 플러스 7이고요. 플러스 2예요. 산화수 감소했어요. 산화수가 감소했다는 건 누군가 산화수가 커졌다는 거지. 자, 산화수 커진 애들 잘 찾아보시면 얘네가 있답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감소하는 산화수, 증가하는 산화수 일단 얘네부터 균형을 좀 맞춰볼게요. 자, 마이너스 1자리가 0으로 되려면요. 산화수가 1만큼 증가해야 돼요. 근데 분자 하나당 염소 2개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자가 5개나 있으니까 염소 총 10개라고. 즉 10만큼 산화수가 증가했다고요. 그럼 감소하는 산화수도 10만큼 돼야죠. 그런데 얘네는 하나가 있을 때 하나가 산화수 5만큼씩 감소합니다. 그럼 몇 개 있으면 돼? 2개 있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2개. 자, 2개 요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산화수는 기본적으로 맞춰졌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죠. 나머지 원소들의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데, 자, 칼륨 2개 있었죠? 그럼 여기서도 칼륨, 자, 2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응 후에 봤더니, 자, 수소, 분자 하나당 수소 2개씩 총 8개 분자 16개 있죠? 그럼 반응 전에도 수소 16개 있어야죠. 16개. 선생님, 그럼 염소는 맞나요? 염소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염소 분자 하나당 하나씩 있고요. 이런 분자 16개 있으니까 염소 16개 있었죠? 자, 여기에 2개, 2개씩 2개, 4개, 총 6개, 그리고 여기에다가 10개, 16개 맞잖아요.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반응에서 망가니즈의 산화수 변화를 쓰시오. 자, 얘네들은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바뀐 거 같이 확인했습니다. 자, 반응 계수를 구하시오. 2, 16, 2, 2 다 찾았었죠? 자, 그럼 마지막 디귿 반응에서 산화제로 작용한 거. 남을 산화시키고 내가 환원된 거. 내가 산화수가 감소한 거. 자, 내가 산화수 감소한 거 누구 있었어요? 그치, 망가니즈가 포함된 요물질. 자, 그래서 우리가 산화제까지 다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결되셨습니까?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실력 향상 문제 마지막 문제죠? 17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질산암모늄과 물이 분리되어 들어가 있는 냉각팩에서 물이 들어있는 부분을 이렇게 주물러서 팡 터뜨려 버리면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으면서 차가워진다. 여러분, 왠지 느낌이 오죠? 차가워져요. 내 열을 뺏어가요. 주위에 있던 열을 걔가 슝 뺏어간다. 이거 흡열 반응이죠. 자, 그러면 기억 바로 나오네. 얘네들은 흡열 반응입니다. 온도가 낮아져요. 자, 온도가 낮아지려면 주위에 있던 열이 걔로 흉 몰려야 되니까 열을 주위에서 걔로 이동을 해야 되더라. 자, 그러면 주위의 온도는 차가워지더라. 네, 디귿만 맞는 보기였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일단 실력 향상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이어서 신유형 수능 열기 같이 살펴볼게요. 자, 신유형 수능 열기 문제인데요. 선생님이랑 이 문제들 풀기 전에 저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신유형이죠. 여기까지만 봐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수능 열기. 근데 자, 얘네들은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지금 우리 수준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고난이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고, 혹시 문제 풀다가 나 여기 계속 틀리는데 나만 못하나? 나만 어렵나? 이런 생각 드시더라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만 어려우신 거 아니고 선생님도 문제 풀면서 이거 어렵잖아. 어려운데 좀 어렵겠는데 충분히 이런 생각하면서 문제 풀고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요. 원래 좀 어렵구나. 하지만 공부하면 되겠구나. 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대요. 네.
자, 우리 첫 번째 가 반응은 쉽게 판단이 돼요. 산소를 잃어버렸고 산소를 얻었죠. 산화환원 반응 같아요. 근데 우리 나는 뭐 물어보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기억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기억 가에서 일산화탄소는 환원제이다. 보세요. 산화환원 반응 물어보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 방금 산소를 얻었습니다. 자,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되니까 산화돼요라고 했죠. 내가 산화되려고 자 옆에 있던 애로부터 산소를 뺏어왔습니다. 환원시켰죠.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 환원제 맞습니다. 자, 그럼 나 살펴볼까요? 자, 나에서도 또 똑같은 거 물어보네. 산화제입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산화수 판단해 봅시다. 자, 호단소 물질이고요. 자, 물은 이제 산화수 뭐 금방 구하지. 수소 플러스 1, 염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 그럼 염소는 플러스 1. 선생님, 저는요, 저거 이렇게 산화수 계산할 때 좀 기준을 모르겠어요. 뭐부터 찾아야 될지 하시는 분들께 정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금속 판단하세요. 금속 1족 원소인지 2족 원소인지 판단하세요. 자, 두 번째 플로린이 있다면 얘는 정말 감사한 애들입니다. 무조건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를 판단하시고요. 최종적으로 남은 원소들을 판단을 해보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나에서 H2O는 산화제이다. H2O에 있던 수소, 산소, 산화수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그대로죠. 누가 산화수가 바뀌었냐면 얘가 지가 산화수가 작아지기도 하고 산화수가 커지기도 했어요. 옆에다가 좀 더 가서 옆에다가 네, 자 그러니까 이때 H2O는요 산화제도 아니고 환원제도 아니더라. 자, 그러면 나에서 염소의 산화수는 세 가지이다. 네, 0도 됐고요. 마이너스 1도 됐고 플러스 1도 됐습니다. 네, 세 가지이더라. 기억과 디귿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철광석이 철로 재련되는 용광로의 모식도와 용광로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코크스를 불완전 연소시켜요. 연소, 산화환원 반응이죠. 자, 그리고 이 불완전 연소됐던 애들이 산화철로부터 산소를 떼와서 완전 연소 CO2가 되고요. 철을 만들어냅니다. 산소가 왔다 갔다. 자, 산화환원 반응이죠. 자, 다 맞아볼게요. 자, 다는 산화환원 반응인지 판단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 뭐 하자? 산화수 쓰자. 금속 쓰자 했죠? 자, 그 다음에 산소. 그러면 나머지 딱 나오더라. 자, 금소, 산소. 오케이. 산소, 그러면 탄소. 다 나왔어요. 산화수 바뀌어요? 전혀 안 바뀌고 있죠. 얘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고요. 자, 라 볼게요. 자, 라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산소 2개 있으니까요. 규소는 플러스 4가 돼야겠죠. 자, 금소 그리고 산소가 이렇게 그럼 규소 플러스 4. 산화수 역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고요. 우리 기억 바로 나오죠. 가나다라에서 산화환원 반응은 가나 2가지이더라. 자, 그럼 뭐 기억은 동그라미 해주시면 될 거, 기억은 네, 3가지가 아니더라. 자, 틀린 보기더라. 자, 가에서 탄소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자, 원래 호던소 물질 0이었죠? 근데 산소랑 결합을 해요. 자, 그래서 산화수 플러스 2로 증가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산화수 증가하더라. 자, 나에서 일산화탄소는 산화제더라. 나에서 일산화탄소 내가 산화했어요. 산소 받았어요. 얘를 환원시켰죠. 그러면 환원제여야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요. 니은만 맞는 보기였네요. 자, 이번에는 3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3가지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고요. 자, 빨리 보기를 얼핏 봤더니 산화환원 반응, 산화수 물어봐요. 그치, 산화수 판단합시다. 자, 우리 얘네들 자 수소 먼저 판단해 주시면 질소 나올 거고요. 역시 수소 판단해 주세요. 자, 플러스 1자리가 4개. 그러면 마이너스 2자리가 2개 있어야 더했을 때 0이 되죠. 호단소 물질입니다. 아, 그래요. 자, 이번에 칼슘, 금속 플러스 2, 산소 마이너스 2자리가 3개, 그럼 탄소 플러스 4. 자, 플러스 2,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가 2개, 그러면 플러스 4. 자, 마지막 다 볼까요? 자, 마이너스 2자리가 2개, 그러면 황은 플러스 4죠. 자, 플러스 1자리가 2개, 황은 마이너스 2. 자, 호던소 물질 0, 플러스 1자리가 2개, 오케이, 마이너스 2. 다 있습니다.
다 했어요. 자, 기억이 나올 것 같아요. 산화환원 반응은, 자, 우리 산화환원 반응을 판단을 하려면 산화수가 바뀌는 거 판단해야죠. 산화수 바뀌고 있습니까? 네, 질소, 수소 둘 다 산화수가 바뀌고 있어요. 자, 나 보시겠어요? 산화수가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눈에는 산화수 바뀌는 거 안 보여요. 자, 그럼 마지막 다 산화수 바뀝니까? 황의 산화수가 바뀌었죠. 자,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은요, 가와 다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 가에서 질소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로 1만큼 증가했습니다. 자, 다에서 황의 산화수는요, 플러스 4도 있고요, 마이너스 2도 있고 0도 있다. 세 가지 있더라. 자, 다 찾았었죠? 그래서 4번 동그라미. 자, 이번에는 4번입니다. 이거 선생님이랑 개념 때 공부해 보시고 집에서 해 보셨어요? 선생님이 은숟가락 녹슨 거 어떻게 좀 바꾸면 될지 말씀드렸었는데, 집에 은수저 없으면요, 혹시 작은 뭐 액세서리 이런 거 있어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은숟가락의 녹을 제거하기 위한 실험이다. 자, 비커에 소금을 약간 녹인 물을 넣고요, 바닥에 알루미늄 박을 깔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소금의 의미는요, 이온 결합 물질이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가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해질 이런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알루미늄 금속을 깔았고요, 검게 녹슨 숟가락을 올려놨습니다. 자, 숟가락이 녹슬었다라는 말은 부식이 되었구나, 산화되어 있는 상태이구나 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인 화학 반응식을 주어졌는데, 역시 판단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원자의 개수비를 맞추셔도 되고요, 산화수법으로 하셔도 되는데,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산화환원에서 계속 연습하고 있는 그 산화수법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은 1가양이온이죠. 이런 애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럼 황은 마이너스 2, 호던소 물질, 알루미늄 3가양이온이 두 개, 그러면 마이너스 2, 3개. 다 찾았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였어요. 산화수 첫 번째 단계, 산화수 찾기. 두 번째, 증가하는 산화수, 감소하는 산화수 찾자. 감소하는 애, 플러스 1에서 0으로 감소하는 애 보이죠? 자, 그리고 증가하는 애도 있어요. 누구요? 0에서 OK 플러스 3으로 증가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증가하는 애가 플러스 3만큼 증가하는데, 최소한 이게 몇 개는 있어야 돼? 두 개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3짜리 증가한 애가 두 개가 있으니까 산화수는요, 플러스 6만큼은 증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플러스 6 증가해요? 그럼 플러스 6만큼 감소해야 돼요. 근데 은이라고 하는 애는 플러스 1에서 0으로 1만큼 감소하거든요. 1만큼 감소하는 애가 몇 개 있으면 된다? 6개 있으면 된다. 선생님, 그래서 전 여기도 6개야. 뭐가 잘못됐을까? 그쵸? 자, 우리 Ag2S는요, 하나당 은 2개씩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긴 3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알루미늄은요, 하나만 반응시키면, 얘네들, 자, 알루미늄은 3씩 증가하는 애 2개 있으면 됐어요. 자, 그럼 얘네 2개, 하나당 2개 있으니까 여기가 1. 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5고요. C 더하기 D는 7이더라. 기억이 틀렸다는 거 바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알루미늄은 환원제이다. 자, 보세요. 0에서 플러스 3으로 산화됐어요. 그럼 남을 환원시켰어요. 오케이, 환원제이다. 자, 디귿, 나에서 전자 1몰이 이동할 때 알루미늄이 3몰 산화된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알루미늄이 0에서 플러스 3으로 산화수가 바뀌었죠. 자, 알루미늄이 산화가 되면서 3가 양이온이 됐다고요. 자,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몰수비더라. 그치? 자, 그러면 얘네, 자, 얘네랑 우리 산화되는 애, 얘네 봅시다. 1몰 산화될 때 전자 3몰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은요, 전자 몇 몰 나왔다고? 전자 1몰 나왔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3분의 1몰이 산화돼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틀린 보기였죠. 그래서 맞는 답은요, 오케이, 니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만 하세요? 자, 우리 여기까지 좀 해볼만 하셨다 하니, 자, 기쁜 마음으로 두둔. 네, 5번입니다. 여러분 5번 푸셨어요? 5번은 아마 선생님이 느끼기에 우리가 푼 이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두 문제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별 한 3개 정도 할게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자, 그림은 금속 B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에다 금속 A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을 반응을 시켰는데요. 이때 이 용액에 존재하고 있는 전체 양이온수를 쭉쭉쭉쭉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양이온수가 변하죠? 무슨 반응? 아, 화학 반응이 일어났구나. 자, 근데 이렇게 반응이 쭉 진행될 때 뭐라고 하냐면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이 수용액에는요 양이온이 있었고요. 양이온이 있으면 누구도 항상 같이 있어야 되냐면 음이온도 있어야 돼요. 자, 더하기 음이온이 존재하고 있던 건데, 자, 이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남아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바로 그 개념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여러 번 적어드리는 개념인데요. 정기적 중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서도 또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기적 중성. 정기적 중성 플러스 전하의 크기랑 마이너스 전하의 크기가 어때야 된다?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금속 A를 넣기 전에 이 수용액에는요 금속 B이온이 있습니다. 즉 양전하를 나타내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음전하를 나타내는 애가 있나요? 네, 음이온이요. 자, 그래서 양전하도 있고요. 음전하, 마이너스 전하도 있습니다. 정기적 중성이 되려면 사실 얘네들의 크기가 서로 같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응이 계속 진행돼요. 여기에서 금속 A를 넣어서 새롭게 반응을 진행을 시키면서 양이온의 종류는 바뀌는데 누구는 안 바뀌어? 음이온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음전하의 크기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더라. 자, 그럼 음전하의 크기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양전하의 크기도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겠더라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것만 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되면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확히 A가 몇 가 양이온, B가 몇 가 양이온인지 모르거든요. A를 M가 양이온이라고 하고요. 자, B를 N가 양이온이라고 할게요. 반응 전에는 P이온만 있었지. 자, N가 양이온이 8N개 있었습니다. 그럼 플러스 N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8N개 있었다고요. 가 지점으로 볼까요? 자, 가 지점으로 오려면 A가 4N개 반응해야 돼요. 자, 그럼 이 지점에서는요, A 양이온이 4N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전체 양이온이 6N이라고 했으니까 B이온은요, 그치, 2N개가 있어야지. 자, 그럼 가 지점에서는 플러스 M의 전하를 갖는 애들이 4N개가 있는 거고, 자, 플러스 N의 전하를 갖는 애들이 2N개가 있는 거죠. 이게 전체 플러스 전하의 크기예요. 자, 근데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계속 양전하의 크기가 일정해야 된다고 했었죠. 반응 전과 후 얘네들의 크기가 서로 똑같아야 된다고. 자, 그럼 얘네들 크기가 똑같아지려면 여러분 이거는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치? 6에는 4m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mn이 뭐 숫자는 정확히 모를지 언정, 자, 이 비율은 3대 2구나 라는 건 판단되죠? 근데 우리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금속은 주로 1가, 2가, 3가 양이온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얘네들 AM가 양이온이다 라고 했던 애들은 A3가 양이온이었겠구나. 자, BN가 양이온이다 라고 우리가 썼던 거는 B2가 양이온이겠구나. 이렇게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거 이거. 정기적 중성이다 라는 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기 확인해 볼게요. 자, 기억 A는 B보다 산화되기 쉽다. 그쵸? 산화되기 쉬우니까 자기네들이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됐고요. 그 전자 B이온이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목입니다. 자, 이온의 산화수비는요. M 대 N 3대 2라고 했네. 3대 2 맞습니다. 자, 틱을 가해서 A이온 수는 B이온 수보다 크다. A이온 4N개 있을 때 B이온 2N개 있었죠. 아, 기억니은 디귿이었습니다. 해볼만 하셨습니까? 네, 선생님이 생각할 때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것만 봐도 어려운데 심지어 요 상한 그래프까지 나오고 미지수를 2개나 써서 풀어야 된다니. 그죠? 자, 여러분 이거 해결하셨으면요.
이제 산화환원 반응은 아, 선생님 이제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똑같은 문제가 6번에서 또 나왔습니다. 자, 그림은 금속 A와 B 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에 금속 C를 넣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자, 이 수용액에 들어가 있는 금속 양이온들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C 이온은요, 이가 양이온이래요. 어머, 고마워라. 하나 알려줬네. 자, A 이온과 B 이온은 3 이하의 자연수라고 합니다. 이건 고마운 건가? 자,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M가 양이온, 자, N가 양이온, 자,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똑같아요. 똑같아요. 머릿속에 정기적 중성이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A이온이 있어요. A이온, M가 양이온이 몇 개 있다? 4개 있는 거죠. 자, 그리고 B이온도 있어요. B이온 우리 N가 양이온이라고 했죠? 이런 애들이 4개 있어요. 자, 이걸 더하면 이게 플러스 전하의 크기. 그럼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 사실 마이너스 전하라고 하는 음이온, 음전하도 있었을 텐데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음전하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양전하의 크기도 항상 일정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양전하의 크기가 일정해지니? 자, 바로 금속 C를 넣었을 때 금속 C의 일부는 산화가 되고요. 자, 원래 들어가 있던 애들의 일부는 전자를 받아서 환원이 되면서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양전하의 크기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자, 오케이. C 이온이 생기는 걸로 보아. C가 들어오면서 산화가 되는 건 알겠어. 그러면 둘 중에 누구랑 먼저 반응할까? 보시면요. A 이온이 다 사라졌죠. 이 말은 C가 A랑 먼저 반응해서 얘네를 다 없애버렸다라는 뜻이에요. B는 남아있기는 한데 여전히 하나 사라졌죠. 아, A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B랑 반응했구나. C라고 하는 애는 A와 B 둘 다보다도 반응성이 크다, 제일 크다. 그런데 A가 반응성이 제일 작으니까 얘를 먼저 없애버리고 그 다음이 B에게 전자를 넘겨주고 있었구나. 왜 우리 반응성이 작으면 금속으로 존재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금속으로 있길 좋아하는 애를 먼저 금속으로 다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 애를 건드렸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는 반응이 끝난 후에 이가 양이온인 C이온이 3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M가 양이온이었던 B이온이 3개가 있어요. 이게 전체 플러스 전하의 크기죠. 자, 근데 플러스 전하의 크기는 반응 전후가 어때야 된다? 무조건 같아야만 하더라. 자,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얘네들 풀어주시면요. 풀어주시면 4M 더하기 N은 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한테 힌트를 준 거 있죠? 네, 자, M과 N은요, 3 이하의 정수이더라. 따라서 M은 1이어야 되고 N은 2여야 되겠더라. A라고 하는 애들은요, 양이온이 될 때 1가 양이온이 되고 B라고 하는 애들은 2가 양이온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자, 우리 머릿속에 무엇만 기억하자? 정기적 중성이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여기까지 여러분 잘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럼 보기 확인하겠습니다. 자, 산화수는요, A이온이 B이온보다 크다. A이온 플러스 1, B는 플러스 2였습니다. 기억 틀렸죠. 자, 니은 B는 A보다 산화되기 쉽다. B가 A보다 반응성이 더 컸어요. 산화되기 쉽습니다. 자, 디귿 반응에서 C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반응에서 C는요 원래 금속이었는데 호단소 물질 0이었는데 이온 플러스 2로 증가, 즉 산화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맞는 답은 니은과 디귿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려운 거 우리 많이 했으니까 이제 쉬어가라고. 네, 7번 나왔네요. 조금 쉬운 문제 마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랑 조금 전에 살펴봤던 5번, 6번 문제는요. 둘 다 선생님이 별표 3개씩 쳐드렸죠.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하지만 여러분이 정기적 중성이라고 하는 개념만 잘 기억해서 연습하시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도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니까 꼭 한번 다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숨 좀 한번
돌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산화수와 관련된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석과 질산이온의 반응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우리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산화수 판단해 보면 되겠죠? 호돈소 물질 오케이요. 자, 산소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질소가 플러스 5가 돼야 더했을 때 마이너스 1, 이온, 오케이. 자, 마이너스 1짜리가 6개 있습니다. 2개를 더해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4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네 마이너스 2짜리가 2개, 플러스 4. 플러스 1이 2개, 마이너스 2.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눈에 거슬리는 거 저 반응 계수들을 확 다 없애버려요. 자, 어떻게? 우리 산화수 변화를 이용을 해서. 자, 우리 산화수가 바뀌는 애 누구 있는지 봤더니 주석이라고 하는 애가 0에서 플러스 4로 산화수 훅 증가하죠. 그럼 누군가는 감소해요. 자, 감소하는 애 찾아보자. 1에서 4로 1만큼 감소하네. 4 증가하는데 1 감소한다고? 그럼 몇 개 더 있어야 돼? 그치. 자, 얘네들 4개가 반응해야 되는구나. 질소가 4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주석 하나만 있어도 앞뒤가 딱딱 맞겠구나. 자, 여기까지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산화수 증가까지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치 반응 전후 자 반응 원소들의 자 개수 맞춰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처음에 염소 볼게요. 염소 6개 있죠. 그럼 반응 전에도 6개 있어야 돼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반응 후, 전 남아있는 애들 누가 있냐면 산소랑 수소를 우리가 아직 안 맞췄어요. 마저 맞춰볼게요. 반응 전에 질산이온 하나당 네, 산소 3개씩 4개 있네. 총 12개 있네. 자, 근데 우리 여기에서 8개밖에 배치 안 했으니까 여기에서 마저 12개 만족하려면 4개가 더 있어야죠. 분자 하나당 수소 2개, 이런 분자 4개 있습니다. 수소 8개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A, B, C, D 다 찾아낸 것 같아요. 2까지.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C는 8이었고요. A 더하기 B는 1 더하기 4, 5였습니다. 기억이 맞는 표현이죠. 자, 질산이온은 환원제이다. 자기의 산화수가 감소하면서 환원돼요. 남을 산화시킵니다. 산화제인 거죠. 자, 반응에서 Cl, 염소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염소의 산화수 보세요. 마이너스 1이었죠. 나중에도 마이너스 1. 자,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산화수는 일정합니다.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이렇게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내신 기초 문제도 한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리고 실력 향상 문제 쭉쭉쭉쭉 풀어봤습니다. 실력 향상되는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자, 우리 그리고 나서 드디어 신유형 수능 열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요, 별표를 해드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실력 향상 문제에서도 한 문제 있었고요. 그치, 신유형 수능 열기에서는 무려 2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이 내용들을 공부할 때, 어떤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꼭 생각하자,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 특히 별표했던 문제들 설명할 때 5글자 정기적 중성. 그치. 마이너스 전하의 크기랑 플러스 전하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개념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 개념만 어떻게 적용할지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시면요. 아마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오늘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아니면 앞으로도 여러 기출문제들 푸실 때 산화환원 어려워. 선생님이 이 부분은 제가 좋아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와는 맞지 않아요. 라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오늘 강조해드렸던 거 바로 그것만 생각하면서 여러분 문제 푸시면요. 분명 산화환원 반응의 달인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 포기하지 않고 어렵더라도 내가 스스로 계속 생각해가면서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것. 어느 순간 여러분 잘하게 되실 거예요. 선생님이 그건 장담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선생님이 해드린 얘기들, 강조했던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내용들 바탕으로 복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수능 열기 마지막 문제들 그리고 단원 마무리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